어휴, 에코가 좋네요. 예, 날이 좀 쌀쌀해가지고 저 콴다이로에서 인사드립니다. 저 과학 맡고 있는 남구원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설명회들도 이렇게 좀 많이 다니셨을 거고 또 뒤에 이제 다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조금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거하고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거의가 중등과학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 중등과학에서 간단하게 다뤘다 하더라도 여기에 왔을 때는 난이도가 아예 레벨이 다른 이런 과목이 통합과학입니다. 근데 이게 매년 이제 똑같은 일이 데자부처럼 항상 벌어져요. 이제 이게 개강을 하면 말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제 또 여러 타입이 있고 또 공부를 해왔던 수준도 되게 다양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과거 이제 수능 과목이 화학이었을 때, 물화생지였을 때도 많이 이제 이런 일이 있지만 전형적인 그런 어떤 타입이거든요.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선행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탑을 한 두세 번 받고 문제도 많이 풀었고 심화반은 없냐? 이제 이게 되게 보면은 처음에 시작이거든요. 심화반은 없느냐? 근데 이제 되게 겨울 방학부터 심화반을 잘 깔진 않죠. 되게 보면 겨울에는 개념을 갖다 꼼꼼히 가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개념반 들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안다. 아이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모든 과목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 되게 잘하는 애도 있어요. 이 녀석은 찐이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고2와 고1이 같이 붙는 형태가 되잖아요. 겨울에 선행하는 예비 고일도 있고 고2 올라가면서 해야 하는 아이들도 겨울에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와 얘는 훌륭하다. 진짜 똘똘하다. 근데 그런 퍼센테이지는 제가 볼 때 10%도 잘 안 돼요. 이거는 아이들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방식과 이해의 어떤 단계와 여러 가지가 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돌렸는데 와서 시험을 봤는데 50점이야. 저는 물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끝까지 우겨가지고 심화반에 들어왔는데 시험을 봤는데 10점이야.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고 다시 공부해서 온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러면 기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중학교 때 뭘 한 거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다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의 공부와 중학교에서 했던 선행의 공부가 결이 안 맞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르고 이해를 하는 그런 것도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개강을 했어. 이제 왔어. 음. 이제 무언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야.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 설명을 해주면 간혹 개 중에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럼 이따 끝나고 또 더 얘기해 보자. 왜냐하면 이제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끝나고 와. 그러면 이제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할 것 같으세요? 저는 화학원을 했는데요. 화학원을 했으면 통과의 화학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해. 화학원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와 진짜 아는 거는 다른 겁니다. 어머님들은 과학이라는 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저희 꼬맹이가 둘째는 지금 초4예요. 저도 이제 어머님들하고 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집이 이 동네가 아니니까 일단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집사람한테 다 뭐 맡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도 아이를 갖다가 학원도 보내고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략 아니까 이제 둘째가 이제 제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밤에 이제 밥을 챙겨 먹고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귀엽잖아요. 아빠, 오늘 용해도라는 걸 배웠는데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대부분 요새 애들은 질문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듣고 자기도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논리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3이 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을 안 해줍니다.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용해도가 뭐라고 배웠어? 용해도는 어디에 막 최대로 녹는 거래.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거 같아? 아빠 나는 최대인 거 같아. 가장 많이 녹는 거래 용해도는. 근데 아빠가 볼 땐 거기서 뭔가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요? 기준이 빠졌잖아요. 용매 100g이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야. 아 맞아 아빠 배웠어. 물이라는 거 거기 녹으면 그게 용매래. 그게 100g 맞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다 이해한 건데 뭐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친구 얘기는 이거예요. 아빠 용해도 곡선이라는 걸 보여주고 여기에 얼마가 녹았다 하는데 갑자기 포화용액이 몇 그램 있는데 여기에 뭐가 얼마 있고 자꾸 이런 걸 물어봐. 나는 이거는 한마디도 뭔지 모르겠어. 자 그럼 보자. 용매 100g의 포화용액이라는 말은 배웠어? 배웠대요. 그러면 그게 최대로 녹는 거니까 용해도 곡선에서 보는 거네. 근데 거기 예를 들어 아빠가 50g이 녹았다고 했어. 그럼 더하면 몇 g이야? 150g이야. 그러면 똑같은 용질이 녹아 있는 포화용액 50g에는 얘가 얼마나 몇 분의 몇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제 거기서 막히는 거죠. 그 전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오는 겁니다. 과학은 모든 거에 있어 다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막힌 건 거기잖아요. 그럼 시작은 거기서 돼야 됩니다. 100에 50이 녹은 건 맥스가 150이니 만약에 아빠가 50g이 포화용액이 있다고 얘기하면 몇 분의 몇이야? 아빠 3분의 1이야. 용액이라는 거는 정의를 배웠어야 돼.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균일이라는 건 골고루 섞였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150이 50이 되면 똑같은 아이라고 하면 3분의 1만큼이 녹아야 맞지 않겠니? 그럴 것 같아. 그러면은 50g 중에 처음에 50이 녹아 있었다고 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질이 녹아 있는 거야. 그러면 논리가 맞잖아요. 대화가 돼야 됩니다. 네. 질문의 방식도 문제고요. 글을 갖다 가르치고 답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에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소화가 안 되면 과학은 정말 사상 누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돼야 아이가 확실히 이해가 된 거고 이를 통해 유형을 갖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개념만 알아서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개념을 갖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개념을 문제에 적용한다고 해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적용할 줄 알아도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수많은 게 더해져 있는. 그럼 공부라는 건 그걸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부터 되게 잘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선 그렇거든요. 중학교 때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신세계인 건데 신세계라는 거를 잘 몰라.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어떤 건지를 아이들이 설명회를 듣고 어머님들처럼 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중학교 때 과학했는데 뭐 나는 고등학교 것도 좀 여러 번 봤고 뭐 하면 별거 아니겠지. 근데 그게 별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가 어디에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잡을 때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과목은 내신뿐이 아니라 수능으로 연결되는 과목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 내신 문제라는 게 지금 수능 과목 이전에도 문제들이 이랬어요. 네. 지금 제가 일부러 전사고 거기에 뭐 자사고나 이 동네 학교하고 이렇게 일부러 연결을 해왔어요. 과연 난이도라는 게 이 동네 학교의 수준이 어떤 건가? 이 동네 학교의 수준이
세상에서 제일 높겠죠. 아,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 교육특구인데 이게 낮을 리가 없잖아요. 전사고나 자사고나 그냥 8학군에 있는 이 동네의 학교나 내신 문제일 때의 수준들은 유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내신이었을 때죠. 그러면 과연 이게 수능 과목이 돼 있는 이 시점에 이 난이도나 수준들은 어떻게 변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여기 보시면 유형이 분명히 이온수 있고 무슨 막대의 질량이건 수용액의 밀도건 동일한 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제가 장담하는데 시중에 어떤 문제집을 봐도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이 수준까지는 없어요. 뭐 하이탑이고 완자고 뭐건 간에 여기서 물어보는 이 수준까지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이 유형은 10년 전 수능에서 많이 나오던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화학 원에. 그리고 지금은 수능에서도 안 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능에서는 4나노는 4나노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걸 메인으로 갑니다. 산화수 계산을 통해. 그래서 이 유형이 없어요. 근데 이 유형은 고2 내신에는 현재도 나오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수능에 안 나오는데 왜 나오고 있냐? 그거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근데 통과에서는 이 유형을 문제를 조금 있어 보이게 내려고 하는 학교들은 즐겨 씁니다. 그러면 이 유형에 대해서 미리 숙지가 되고 이 유형을 어떻게 이해를 했으며 이를 내신 때 쇼컷으로 적용을 하고 이해를 시켜 어떤 방식으로 나오건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할 일이죠. 이는 유사합니다. 네. 그죠? 뭐 외대고 상산이고 보인이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수준이 그냥 수능 수준인 겁니다. 내신인데요. 네. 물론 뭐 매년 매번 모든 학교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능 과목으로 변한 지금은 글쎄요. 저는 이런 유형들이 일반적인 유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능에 이런 유형이 나올 거예요. 네. 이는 중화 반응을 하는데 산염기가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이온들의 종류도 안 좋은데 얘네는 어떻게 되냐? B는 어떻게 되고 반응은 어떻게 된 거야? 외대부고인데 옆에 경기여고를 보면 결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여기보다 경기여고 문제가 더 어렵죠. 경기여고는 이 동네 여고 중에 통합과학에서 화학 파트를 가장 화학과 생물을 가장 있어 보이고 어렵게 내는 학교입니다. 경기고도 약간의 결은 다르나 이게 다 평가원 수능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내신에 내고 있는 거죠. 어떤 내신 문제집이나 참고서에도 이런 유형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합과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제가 자료를 제공하고 쇼컷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오히려 물리의 이 역학 파트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리원과 결을 거의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선행한 친구들은 크게 무리 없이 물론 이제 이도 복잡해지면 계산이 어렵지만 할만한 겁니다. 근데 물리에서 이 파트가 아닌 전기에너지의 생산 파트는 물리원에 있으나 또 문제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통합과학의 스타일인 거죠. 네. 선행이 됐으면 유리한 건 맞지만 거기에 맞게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고 유형을 정리하고 해야 내신뿐 아니라 수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완자에 보면 조금 나옵니다. 분석이. 하이탑에도 약간 있어요. 그럼 얘는 왜 있느냐? 지구과학원 수능에 매년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외대부고에서 빙하코어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B라고 해서 분석을 통해 문제를 냈고 가까운 과거를 분석하는 나이테를 통해 문제를 냈습니다. 따끈따끈한 보잉고 2번 중간은 산소의 동위원소와 나이테를 동시에 해서 서술형을 냈죠. 이런 게 스타일입니다. 통합과학의 결도 있고 자기네들이 볼 때 수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내면 어떡합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교과서에
아주 단순한 단어 내지는 문장 한두 줄 또는 탐구라고 해서 어떤 식인지 아시죠?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정도로 나옵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나와야 해? 단어가 있거든요. 문장에 한 문장이라도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내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수능 과목이니까 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동네 학교들은 어떠냐? 유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예시문항, 그나마 그 쉬운 예시문항 내놓은 것 중에 그래도 요 문항이 좀 어려워 보이는 거였습니다. 보세요. 그냥 똑같은 결입니다. 이런 결은 왜 나오냐? 평가원에서 맨날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얘네가 평가원이잖아요. 이 예시문항을 내놓은 겁니다. 세화고의 생물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어머님들 중에 뭐 화학이나 생물 쪽을 아마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보시면 뭐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생명과학 2에 나오는 유전입니다. 그 유전이 통합과학에 있는 유전의 내용입니다. 지금 개정이 되는 생명과학에는 아예 유전 파트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세포 분열 정도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 하죠. 그런데 그런 생명과학 2가 내신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마 수능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잘 배우셔야 되고 사실 그렇게 쉽게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과연 아이들에게 소화가 명확하게 되고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글쎄요. 네, 명확한 평가원 생명과학 2의 유형입니다. 지금 제가 메가에 있을 때는 생명과학 2도 강의를 다 했었기 때문에 맨날 평가원 해설 강의 9편 끝나고 자 얘들아 이거는 바로 해설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거보다 수능은 더 길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쓰다 보면 뭔지 아시죠? 여기 있는 거 옮겨 쓰다 보면 염기나 이런 거 헛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끊고 이걸 여기 써놔야 돼요. 써놓고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숙명의 지학, 경기의 물리 다 만만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신 과목이었을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죠. 자, 개정에서 이제 제가 화학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여기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 빠집니다. 예, 어디에도 없죠. 근데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게 통합과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과학의 원자 주기율 하나, 화학결합 둘, 산화논 셋, 화학반응에 출입하는 열 넷, 나머지 하나 다섯이 산염기 중화반응입니다. 그러면 개정화학과 통과해서 같이 걸리는 거는 산염기와 중화반응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 겹치고 이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화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배우는 순서와 과목의 중요도를 가지고 개정을 친 겁니다. 하지만 개정화학을 할 때 이걸 그냥 이렇게 나가면 예를 들면 여기가 공유결합에서 루이스 전자 점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죠. 이는 그래서 저는 여기 교재에 요 앞에 화학 결합의 파트는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아이들의 설명을 위해.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단원은 화학 2에서 내려왔어요. 요거는 새로 내려온 겁니다. 2 부분에서. 근데 양이 짧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요렇게 요게 되게 진짜 길게 하면 10회. 겨울에는 뭐 9회, 여름에는 8회로 끝내는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2단원 3-1 그리고 4단원의 거의 절반.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절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건 양이 되게 작아요. 엄청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를 보게 되면 빠진 내용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8회 정도면 정말 충분히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2학년 1학기에 이제 집중 이수로 하게 된다라는 게 문제죠.
2학년 1학기에 물화생지 4과목 중에 하나를 이과 과목이면 집중이수,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는 진로 선택, 투 과목의 과거에 해당하는 걸 고교학점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이러이러했으나 지금 난이도는 매우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할 것인지. 이번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시간은 글쎄요, 여름방학밖에 없는데요. 2학년 1학기 때 이걸 집중인수로 해야 된다면 그러면 2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글을 갖다 소화하겠다라는 거는 한 학기에 다 배우는데 그러면 지금 아니면 여름방학입니다. 커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그 어려운 진로 선택 과목을 해야죠. 진로 선택 과목은 2에 해당하는 물화생지 4과목에 둘씩 파생이 되는데 아마 대치동에 강의도 많이 못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의 자체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화학이건 생물이건 강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잘 짜셔야 됩니다. 계획을. 2학년 1학기 때는 물화생지 중 하나,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그 2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 계획을 짜십시오. 그래서 뭐 여기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어서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예 요 카페에 올린 해설 강의에 대해서 이를 갖다 소화하고 오는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안 되는 문제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클리닉, 쉬는 시간 관리, 끝나고 관리까지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개강은 콴다에서 이번 주 했고요. 근데 이제 1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2회에 뭐 들어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제가 이제 추가로 개설하는 그런 강의들 그리고 콴다에 이제 1월에도 강의가 있고 저는 화학 강의는 일부러 이번에는 고2와 같이 하는 화학 1을 해서 아이들을 갖다 거기서 같이 모아놓고 하고 뭐 반을 가르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 것만 합니다. 그래서 계정화학 강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또 뒤에 좋은 선생님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뭐가 되건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길은 내신으로 이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능까지 연결되는. 근데 일단 고1 내신이 확실히 돼야죠. 내신에서 수능까지 모두 소화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가시면 영광이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콴다일로에서 남구원이었습니다.